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28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소리로 보는 뉴스 하나, 장애 대학생 절반 이상 기초 디지털 활용 어려워 학습 환경 개선 시급. 한국장애인 단체 총연맹 장애인 정책 리포트서 장애 대학생 디지털 학습 실태 분석. 둘, 장애인용 옥상 승강기 건물 높이 층수 산정서 제외.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셋, 휠체어 사용자가 직접 탈 수 있는 대형버스 도입해야. 인천특별교통수단 대부분 소형 차량, 단체 이동의 제약, 자율성, 안전성 떨어져. 인천광역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리프트형 대형버스 도입 촉구. 넷, 최보윤 의원 모두를 위한 접근권 보장 4법 대표 발의. 다섯, 인천시 올해 장애인 일자리 1,180개 지원, 전년도 대비 3.4% 증가. 장애 대학생 상당수가 디지털 학습 도구의 기본적인 활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이하 한국장총은 최근 발간한 장애인 정책 리포트 제455호에서 장애 대학생의 디지털 학습 실태를 분석하며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리포트는 장애 대학생 131명과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학습 현장의 실제 문제를 다뤘습니다. 조사 결과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 능력에 대해 매우 잘한다 또는 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9.6%였고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기초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35.9%에 불과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디지털 학습의 필수적인 기본 도구조차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제 상황 발생 시 장애 대학생들은 인터넷 검색이나 지인 도움에 의존했지만 자력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학습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한 학생은 학교에 입학한 첫 장애 학생이었고 장애 학생 지원 체계도 없었다며 디지털 기기 사용 문제부터 과제 제출까지 대부분 혼자 해결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의 대학 진학률은 59.5%로 지속 상승하고 있는 반면 전체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을 100으로 봤을 때 83.5% 수준에 그칩니다. 이는 장애인의 전반적인 디지털 활용 능력이 여전히 낮은 상황임을 보여주며 대학에 진학한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오는 2026년 디지털 포용법이 시행 예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디지털 역량센터에서는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수준별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리포트는 장애 대학생의 사회 진출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장애 유형에 맞는 맞춤형 디지털 교육 제공, 접근 가능한 자료 확충, 보조기기 및 소프트웨어 지원 확대, 교수자의 장애인식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총은 디지털 접근권은 학습권의 기본 조건이며 대학은 장애 대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애인 정책 리포트 제455호는 한국장총 누리집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한 장애인용 승강기 시설은 건축물의 층수, 높이 산정 시 제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존에는 건물 옥상에 승강기를 설치할 때 승강기와 기계실 등을 포함한 승강기 탑의 높이가 12m를 넘고 승강기 탑의 수평 투영 면적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봤을 때 면적이 건물 전체 수평 투영 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초과 부분을 해당 건물의 높이에 산정했습니다. 이 중 가구별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은 승강기 설치 면적 기준이 6분의 1 이하로 적용됐습니다. 개정안은 장애인용 승강기의 경우 높이가 12m 미만이라면 승강기 탑의 수평 투영 면적이 건물 수평 투영 면적의 8분의 1이나 6분의 1을 초과해도 건물 높이와 층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현행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높이 6층 이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인 건물은 장애인용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로를 최소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건물이나 공동주택의 경우 승강기 탑의 수평 투영 면적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아 현행 건축법이 장애인 등 편의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의 건물 내 이동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공동주택 바닥면적 산정에서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을 제외하는 등 장애인용 승강기에 대해서는 점차 규제를 완화해 왔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전동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장애인 대형 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이하 인천장총은 5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동 휠체어 스쿠터 사용자가 직접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형 대형 버스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인천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은 소형 차량이 대부분으로 단체 이동이나 장거리 이동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복지시설에서 장애인들이 단체로 이동할 때 교통수단이 부족해 비장애인과의 동행 기회가 제한되거나 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하며 여러 대의 소형 차량을 동원할 경우 이동 효율성과 안전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반면 전동 휠체어 스쿠터 탑승이 가능한 리프트형 대형 버스는 휠체어 사용자가 직접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장애인의 자율성과 이동 편의를 대폭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천 지역 사회복지시설 담당자들은 리프트형 대형버스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며 예산과 운영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단체 이동, 교육, 문화, 체육 활동의 접근성, 긴급 상황 대응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효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장총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 보장의 문제라며 장애인 대형버스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권을 보장하는 핵심 인프라로 중장기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공동 이용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5월 22일 장애인과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등의 시설 이용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모두를 위한 접근권 보장 4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입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등 총 4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내용은 편의시설 설치 촉진 기금을 신설해 예산 기반을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장애인 접근권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며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에 택시와 도선, 여객선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접근권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권이라며 이번 법안이 이동과 이용에 있어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총 1,180개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5월 22일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비 및 지방비를 포함한 총 200억 원 예산을 투입해 복지 일자리, 일반형, 맞춤형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되는 일자리는 총 7개 유형으로 구성되며 복지 일자리에는 378명이 환경 정비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개도 등 업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반형 일자리는 전일제와 시간제로 나뉘어 518명에게 행정도우미 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일자리로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인천형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 일자리, 중증장애인 동료 상담 사업 등이 있습니다. 올해 일자리 규모는 전년 대비 3.4%인 39명 증가했으며 예산도 8억 원 증액돼 4.2% 늘어난 200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인천시는 장애 유형별 특성과 개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단순한 고용을 넘어 자존감 회복과 지역사회 통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리로 보는 뉴스를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생활신문 미디어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